안녕하십니까, 이왕호TV의 이왕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변가라 시즌2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변가라! 네, 저희가 요번에 다룰 주제는요, 2022년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양한 그 선거법에 관련된 지금 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충북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전시장님, 그리고 우리 천안시장님, 그리고 아산시장님, 이런 사건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강인현 변호사님도 이게 이런 선거법에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뭐 다수의 그 선거법 관련된 사건들을 맡아 진행을 했고요. 일부는 무죄 판결도 받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이규 의원님 다 아시는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말씀드려도 있지만 이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뭐 도의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로부터 뭐 이제 공직에 있어서 이제 그 당 공천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 받아야 되겠죠. 공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그런 부탁을 받고 밥이나 좀 사 먹으라고 하면서 45만 원 받은 게 있거든요. 45만 원이요? 그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47조 2에 보면 당내 공천 관련된 뭐 금품 수수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결국은 공천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갖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는 공천 관련성이 없다라고 파기환송되었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죠. 그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이제 적용된 표심이네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핫해진 게 이제 뭐 우리 충청권, 충남에서는 이제 뭐 천안시장님, 그리고 아산시장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이었죠? 오늘 저기 대전시장님이 오늘 재판 사전선거 운동이었는데 그 벌금 70만 원 검찰에서 구형을 했거든요. 벌금 70만 원 경미하다라고 봐갖고 결국은 판결 선고 70만 원 그대로 선고돼서 당선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100만 원 이하면 유지가 되는 거군요. 100만 원 미만. 미만인 경우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충남권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선거법 관련된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천안시장님하고 아산시장님 관련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시장님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지금 현재 박종규 시장님이 전 후보자,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자인 오세훈 시장이 2017년도에 자기의 그 원룸을 그 윤모 씨한테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이 허위 매각이다. 즉 자신이 잠시 맡겨놓은 것으로 나중에 그 주변이 개발이 돼서 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사실상 허위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에 조사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안시장님 사건은 사실 이제 공보물에 뭐 여러 가지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이렇게 적는데 그게 사실 50만 이상의 도시를 전제로 하면은 고용률이 2위고 실업률이 최하가 받거든요. 근데 그 50만 이상이라는 것을 기재를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220개의 지방자치단체 전부에서 마치 이제 고용률이 2위인 것처럼 실업률이 최하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두 번째는 또 그 콩부물이나 또 그 제작물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좀 그걸 제작하고 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지위를 위한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재판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11월 29일에 아마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하고요. 또 2심은 또 판결 선고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 대법원도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년 내에 다 끝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대법원 애규에 의하면 공직선거법만큼은 좀 더욱더 더 빨리 신속하게 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애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사실 이 사건 첫 재판이 예. 지난 주와 예. 이번 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다소 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그쪽 변호인단에서 조금 재판 기일을 네. 일단은 좀 연기를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판이 잡혔었는데 예. 아사히 시장님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추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재판 기일을 다시 한번 좀 연기를 좀 더 연기 요청. 예, 다시 연기를 요청하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이미 연기를 했는데 지연이 됐는데 좀 다시 연기하는 것 또 그 추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선임 그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난색을 피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천안시장님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지금 두 가지 아까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는데 맞아요. 특히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좀 유법한 증거 아니느냐. 그래서 유법한 증거로 그 무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시장님 사건은 다음 재판 기일이 2월 1일이고 지금 이제 천안 시장님 사건은 2월 8일로 이제 속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쭉 진행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전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께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선거법을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가실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뭐 이건 제가 얘기해도 이것은 뭐 전혀 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네. 그 아산 시장님 사건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금 언론에 있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과연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즉 전 오세현 시장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원룸을 그 윤모 씨한테 매각했는데 그게 허위 매각이냐 그리고 이제 그게 윤모 씨가 사실상 이제 보면은 그 오 시장님의 그 아내 사모님이 또 윤 씨인가 봐요. 그리고 매수인도 윤 씨고 윤 씨니까 거의 친인척 관계 아니냐 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 허위 매각 아니냐 그래서 그걸 또 그 허위 매각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아닌 것으로 좀 밝혀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탁이 또 마치 이제 허위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관리 신탁이라고 주장을 관리 신탁. 근데 이제 이게 관리 신탁이 아니라 담보 신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용어 중에 관리 신탁하고 담보 신탁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신탁이 관리 목적이냐 아니면 담보를 이용한 거냐 담보를 이용 목적이냐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아산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유죄가 인정되면 그게 저희는 그 허위사실 유포는 그 250조의 그 제 2항의 허위사실 유포는 좀 세거든요. 500만 원 이상이에요. 벌금형이. 500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되거든요. 무효형이. 선고유예를 받지 않으면 선고유예는 자격증 이상 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는 벌금이라도 있으면 그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있었으면 벌금이 있었으면 상대장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좀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경기 시장님 좀 어렵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는 사건 경위나 또 선거에 미친 영향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또 이제 허위사실 유포인데 좀 아는 것은 좀 아산 시장님과 다른 것은 그 250조 제1항이거든요. 자기가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런 경우이고 그 형량이 또 좀 500만 원 이하예요. 하방 100만 원 이하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받을 수 있고 8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건 경위나 선거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지금 공무원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그것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죄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변호인단들도 그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계속 그 증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것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법수지 증거라고 있는데 그 용어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독수과실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독수과실 이론.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는 역시 독이 있다. 그래서 그것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절차에서 얻은 증거들, 그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천안시장님 사건에서 처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증거들을 수집했잖아요. 그 증거들을 보니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유죄의 증거로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또 그걸 기초로 얻어진 증거들을 이 공무원 범죄의 유죄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변호인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가져갔는데 거기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영장에 이제 그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그런 혐의로 이런 증거들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판사가 이제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소위 말하는 증거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조직을 위한 어떤 선거운동 관련된 죄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쓸 수 있느냐, 그 죄에 쓸 수 있느냐, 그거 쓸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 그걸 이제 근거로 드는 것이고 또 혹시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증거를 또 확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도 쓸 수 없다라는 게 아마 그 변호인들의 지금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거기서도 이제 그 영장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그 영장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안 된다. 12시까지 똑같은 건가요? 거기 판사가 12시까지라고 적어놨는데 12시가 딱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그런 거 안 된다는 거구나.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만약 이게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신분상 재산상 뭐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만약에 이제 당선 무효라는 그 100만 원 이상 벌금 받거나 아니면 또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러면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또 신분상 제한을 받아갖고 공무 단임권이 제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으로도 그동안 뭐 선거해서 보전받은 거 일정 득표를 이상 얻으면 다시 보전받잖아요. 그걸 다 다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불이익이. 그런 분위기겠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이제 이게 보궐선거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럼 그에 따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그 8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이 사유가 확정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다. 빨리 끝나면 끝나면은 그 8월 31일 기준으로 두 달 후. 언제입니까? 10월이잖아요. 10월이요. 10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보궐선거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2월부터 그 소위 말하는 그 9월 사이, 9월부터 전해 9월부터 2월 그 사이에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 두 달 후가 언제요? 4월이잖아요. 4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선거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에 이제 충남에서 이런 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인데 2023년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강변가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인영 변호사님도 한번 우리 구독자한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새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처럼 가족들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것인데 아무튼 즐겁게 보내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 가진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목표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망은 강변가라가 1000명 찍는 거. 아이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